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텍스 에든 컨설팅의 김대기 대표입니다. 어저께부터 지금 저희가 기본공제 대상자와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기본공제 대상자가 같은 의미냐? 아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동영상을 보고 오셔도 되고요. 지난 시간에 동영상 보고 오셔도 되고, 그다음에 뭐 지금도 들으셔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합니다. 자, 오늘은 2편으로서 직접 계산을 해볼 건데요.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불러보고 가겠습니다. 소득은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 나누어지는데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세금 계산이 되는 것인지라는 것들을 지난 시간에 알아봤었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이런 사업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 양도소득금액이 계산이 된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절차를 통해 가지고 세금을 내야만 한다라는 것들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지난 시간에 중요했던 게 이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계산된 금액들이 여기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까지 합한 금액을 우리가 종합소득 금액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 종합소득 금액과 여기는 퇴직소득, 양도소득 금액까지 합한 것을 연간소득 금액 합계액이라고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간소득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만 인적공제 대상자가 돼서 한 사람당 150만 원씩 공제를 받을 수가 있었죠. 자, 그런데,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연간소득금의 합계액을 계산하기 위한 방법이었고요.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어떻게 계산이 되었습니까? 잠깐 보고 갈까요? 네. 자,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 원 이하, 사업소득이 없어야만 한다. 그리고 여기 이 소득들은 요 종합소득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합소득 금액하고 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기준의 소득 요건하고 약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좀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 종합소득 금액 딱 띄어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종합소득 금액을 제가 약간 좀 변형을 시켜봤습니다. 아까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요. 이 종합소득 금액을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건 똑같은 건데, 이거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해서 금융소득이라고 하죠. 이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면 이 분리과세로도 빠진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1천만 원 이하 금액과 1천만 원 초과 금액을 나눠봤습니다. 왜? 건강보험 피부양자 계산할 때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들은 여기 포함이 되기 때문에 구분을 좀 해봤고요. 그다음에 뭐 근로소득은 그대로 가고요.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분이 건강보험 계산할 때는 들어간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지금 빼봤고요. 그다음에 연금소득은 지금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나눠서 여기 연금 제외소득 것과 연금소득 공제 나눠봤습니다. 나눠놨고 기타 소득은 그대로 가고요. 자, 그래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총 받는 금액들이 있겠죠? 여기에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총 받는 금액에서 원래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로 다 빼줬지 않습니까? 종합소득 계산할 때는. 그렇지만 여기 건강보험 피부양자 계산할 때는 1천만 원 이하는 전액 분리과세로 인정이 되는데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순간 1천만 10원 이상만 되면은 1천만 10원 이상 1천만 10원이 다 들어가 버린다. 1,1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1,100만 원이 다 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요건을 계산할 때 들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은요? 이 근로소득 공제를 안 해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로소득 공제를 안 해주기 때문에 이 총 급여의 전체가 들어오겠죠. 여기서는 근로소득 금액이 종합소득 금액을 계산하는데 들어가는데 연간소득 금액 학비에 100만 원을 계산할 때는 근로소득 금액이 들어가는데 건강보험 피부양자 계산할 때는 총 급여액으로 따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은 여기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를 선택을 하면은 이 금액은 빠진다 그랬죠. 이 사업소득 금액에서. 그렇지만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계산할 때는 이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분 2천만 원 이하를 분리과세를 했다 하더라도 이 분리과세가 한 금액이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포함을 시키겠다 이 말입니다. 이건 이따가 이제 엑셀에서 우리가 같이 한번 어떻게 되는지를 갖다 살펴볼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연금소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금 제외소득도 들어가고 연금소득 공제도 안 해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는. 그래서 여기 공적연금 전체 금액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적연금은 아직까지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계산할 때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언제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안 들어오고 있다.
라는 것이고요. 기타 소득은 네, 똑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한번 자, 엑셀로 실제로 계산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일단 샘플로 하나 제가 가져왔는데요. 주택임대소득이 1,000만 원이다. 그랬을 경우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해서 뭐 분류과세를 선택을 했을 때 필요경 비율이 50%. 그러면 1,000만 원에 50% 인정을 받고요. 그다음에 기본공제라고 200만 원을 해주거든요. 주택임대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에요. 또 다른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2천만 원 이하이다 그러면은 이 기본공제 200만 원을 해줘서 300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300만 원이 분리과세를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 종합소득 금액에 안 들어가겠죠. 당연히 연간소득 합계에게도 네, 안 들어갈 겁니다. 그렇지만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계산을 할 때는 300만 원이 여기에 네, 들어와서 사업소득이 0원이어야 된다고 했는데 네, 0원 이하여야만 했는데 3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한다는 겁니다. 인적 공개는 갖다가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나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금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이기는 하나 사업소득이 0원 이하여야 하는데 지금 사업소득이 300만 원이 발생을 해버렸죠. 그래서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한다는 겁니다. 자, 이걸 좀 자세하게 하나하나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요거 좀 엑셀 양식인데요. 네, 제가 만들어 놓은 양식인데 자, 여기에서 만약에 금융소득이 5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자 소득이 500만 원이다. 그러면은, 네. 여기 지금 뭐 경비 같은 거는 없겠죠. 그렇다면 이걸 갖다 분리과세를 갖다가 선택을 했다라고 한다면 종합소득 금액도 0원이 될 겁니다. 연간소득금 합계액도 0원이 될 거고요. 당연히 피부양자도 네, 0원이 돼서 인적공제 150만 원도 받을 수가 있고 피부양자 자격 인정도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배당소득 500만 원 받아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합계가 1,000만 원입니다만 이게 2천만 원 이하기 때문에 분류과세가 되겠죠? 그 종합소득 금액이나 연간소득 금액 합계액이나 네, 건강보험 피부양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자격 인정받고 150만 원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자 소득을 600만 원을 올려보겠습니다. 600만 원 올려버리면 이게 합해서 1,100만 원 아닙니까? 1,100만 원은 종합소득 계산할 때는 분류과세가 되겠죠? 당연히. 네, 그 0원이고요. 연간소득 합계액도 0원이 됩니다. 그렇지만 건강보험 피부양자 계산할 때는 이 1,100만 원이 1,000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전체 금액이 와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전체 금액이 온다 하더라도 이 소득만 있었을 경우에는 소득금액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죠. 이건 사업소득도 아니고요. 그래서 피부양자 자격은 일단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인정이 된다. 그리고 여기 연간소득금 합계액도 만약에 네, 0원이기 때문에 인적공제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걸 합해서 배당소득 한 1,500만 원 받아볼까요? 그렇다면은 이 소득 금액이 2,100만 원이 될 겁니다. 합계액이요. 네. 금융소득 2,100만 원이 된다면 무조건 종합과세가 되겠죠? 종합과세가 되면 종합소득 금액도 2,100만 원이 되고요. 연간소득금 합계액도 2,100만 원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인적공제가 불가능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판단 금액도 2,100만 원이기 때문에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소득금액 합계액이 2천만 원 넘어가지 않습니까? 피부양자 자격도 박탈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라지죠?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이거에 대한 구분을 좀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근로소득만 있어 볼까요? 자, 근로소득만 있다면 뭐 근로소득가 300만 원, 연간 300만 원을 받아보겠습니다. 3천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을 받았다. 그럼 300만 원이면은 근로소득 공제가 네, 210만 원이 됩니다. 210만 원이 되고 90만 원이 나오면 이 90만 원이 종합소득 금액이 90만 원 오겠죠. 그리고 연간소득 금액 합계액은 90만 원 올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왔을 때, 자, 연간소득 금액 합계액 90만 원 이하기 때문에 인적공제 150만 원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총 급여액이 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총 급여액 300만 원이 오기 때문에 300만 원이 왔을 때도 이게 2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피부양의 자격을 유지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내나 뭐 자녀분들이 알바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르바이트 했을 때 근로소득을 받았을 때 약간 소규모다. 그리고 뭐 사대보험을 들어주지 않았다라고 했을 경우에 피부양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00만 원을 받아볼까요? 자, 500만 원을 받았을 경우에는 네, 여기 근로소득 공제가 되고요. 소득금이 150만 원이 되어버리네요.
150만 원이면은 이게 지금 종합소득 금액이 150만 원이기 때문에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은 150만 원이어서 탈락이냐? 아닙니다. 네, 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었을 때 네, 연간 소득 금액 종합소득 금액 150만 원이 된다 하더라도 이 근로소득만 있었을 때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다. 그러면 100만 원 이하인 걸로 인정을 해줍니다. 500만 원 넘어가 버리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피부양자 자격도 인정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다른 소득이 만약에 있어 버렸다. 다른 소득이 만약에 공적연금이 만약에 한 500만 원 있었다. 그러면은 여기 연간소득금의 합계액도 150만 원으로 바뀝니다. 왜? 다른 소득이 있기 때문에. 없으면 5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100만 원으로 인정을 받으나 다른 소득이 있어 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인적공제가 안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거 좀 따져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근로소득 따지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한 2,400만 원 정도 받았다. 그런데 요즘에 이제 식대 식대 비과세가 240만 원까지 되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달에 20만 원씩 해서요. 그래서 2,160만 원이면 공제가 849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소득 금액은 1,311만 원이 잡힐 겁니다. 100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150만 원 인적공제는 못 받겠죠. 그리고 건강보험 피부양도액이 2천만 원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못 받는다 이겁니다. 근데 당연히 2,400만 원 정도 근로소득을 받으면 회사에서 다 건강보험료 이렇게 가입을 해서 다 납부를 하고 있겠죠. 크게 피부양제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뭐 안 들어줬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된다라는 것들 유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택 임대소득, 사업소득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택 임대소득이 만약에 1,000만 원이다. 근데 주택 임대사업 등록을 안 했다. 그러면 필요경비율을 50% 인정해 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필요경비 50% 인정받고 이제 기본공제 200만 원 받으면 300만 원이 되거든요. 이 300만 원이 분리과세를 선택을 했다. 네, 분리과세를 선택을 하면은 이 금액들이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인적공제는 받을 수가 있다. 그렇지만 이 주택 임대소득 전체 금액이 다 사업소득 금액으로 와버린다고 그랬죠. 사업소득 금액이 0원 이하여야 하는데 네, 0원 이하가 아니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은 박탈이 된다. 인적공제는 유지할 수 있지만 피부양자 자격은 박탈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택 임대 사업자를 등록을 했다. 60%로 인정을 받거든요. 그리고 기본 공제 4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다 제로가 돼버리죠. 같은 천만 원을 받았지만, 네.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한 1,000만 원 정도 발생하시는 분들은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게 낫겠죠. 네. 그리고 만약에 음, 1,000만 원이 아니라 아니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게 50%가 되거든요. 50%가 되면 1년에 한 400만 원 정도 받으시면 피부양자 자격을 네,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500만 원을 받아버렸다. 당연히 50만 원 발생을 해서 피방의 자격이 박탈이 돼버린다. 라는 것들. 그래서 주택임대소득은 약간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얼마냐? 분리과세가 되느냐? 2천만 원 이하냐? 따져보시고, 그 다음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라는 것들 네, 이렇게 구분해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 임대 소득이 이외의 것들은 뭐 무조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주택 임대 소득이 만약에 임대수 이외가 1,000만 원이 발생을 했는데 필요 경비를 한 90%로 인정한다 하더라도요. 한다 하더라도 100만 원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간소득금의 합계액은 100만 원으로 돼서 인적공제는 받을 수 있으나 피부양자 자격은 이게 0원 이상이기 때문에 0원 이상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제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은요. 어, 국가유공자나 이런 분들은 사업자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만약에 100만 원, 네, 500만 원 이하면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했죠. 달라진다는 거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프리랜서들이 만약에 뭐 요즘에 배달 기사를 해서 500만 원을 받아보겠습니다. 500만 원을 받으면 이게 이제 필요 경비율이 보통은 한 60, 한 5% 정도? 64% 정도 되거든요. 64% 정도 인정을 받으면 이게 지금 179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179만 원이면 자 일단 인적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왜? 100만 원이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 인적 공개는 불가능하나 이 프리랜서들은 사업자 등록을 안 한다고 했죠. 사업자 등록을 안 한 사람들은 사업소득, 건강보험 피부양자 계산을 할 때 사업소득이 500만 원 이하이면 인정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업소득이 없는 걸로 봐주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은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달라지죠, 지금요. 네, 주택 임대소득하고 프리랜서하고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 피부양의 자격이 인정받는 게 500만 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얼마까지 받아볼까요? 한 1000만 원 받아볼까요? 그럼 64.1% 이제 필요 경비는 다 다르기 때문에요. 네, 그 프리랜서의 떤 소득이냐는 잘 따져보셔야 되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기타 자영업으로 들어갔을 때 64.1% 인정해 주거든요. 그때도 359만 원입니다. 1000만 원 받아도 피부양의 자격은 인정받겠네요. 1,500만 원을 받아보겠습니다. 1,500만 원을 받아버리니까 네, 여기 경비를 뺀 금액이 538만 원이 되어버리네요. 500만 원이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피부양자도 박탈이 되네요. 그러면 한 1,400만 원 정도 받아볼까요? 1,400만 원이 넘어갑니다. 네, 1,300만 원 정도 받으면 네, 될 것 같습니다. 필요 경비를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이 500만 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각각의 소득만 하고 있습니다. 자, 연금소득, 공적연금을 한 1,200만 원 받아볼까요? 한 달에 100만 원씩. 네. 그리고 이제 비과세는 이제 연금 제외소득 없다고 일단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1,200만 원에 대해서 네, 여기 연금소득 공제가 될 거고요. 네, 610만 원이 되면 종합소득 금액도 610만 원, 610만 원. 그래서 인정공제 불가능하겠죠? 근데 공적연금은 지금 올 때 연금 제외소득을 합산해서 총 수익 금액이 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공적연금이. 그 1,200만 원이 오지만 1,200만 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피부양자 자격은 네, 인정받을 수가 있네요. 왜? 여기 2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적연금은 뭐 한 2,100만 원 이상을 받지 않는 이상은 네, 피부양자 자격은 인정받을 수 있다. 공적연금만 있었을 경우입니다. 있었을 경우. 만약에 공적연금을 한 2,400을 받고 있는데 2,400을 받고 있는데 여기 연금 제외소득이 한 900만 원 정도 된다? 이 정도. 된다고는 가정하에 보면은 이게 1,500만 원이 되겠죠? 총 연금액이요. 여기서 이제 연금소득 공제를 받고 860만 원이 되는데 그때는 네, 원칙 공제도 불가능하고 여기도 2,400만 원이 다 와버린다 그랬죠? 네. 2,400에서 지금 900을 갖다가 빼는 게 아니라 1,500이 오는 게 아니라 2,400 전체가 와버리기 때문에 피부양의 자격도 박탈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적연금이 들어가면은 뭐 어차피 이게 연간소득금의 합계액은 사적연금 한번 받아볼까요? 사적연금 한 달에 한 500씩 나온다? 한 1년에? 그렇다 하더라도 다 박탈돼 버리죠. 이렇게 계산이 된다. 그렇지만 건강보험료 계산할 사적연금은 아예 안 들어간다. 라는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기타 소득을 제가 어디 가서 강의를 하면은 네, 강의료를 받거든요. 그 강의료를 받을 때 이제 기타소득으로 인정이 되면은 필요 경비를 60%로 인정해 줍니다. 60%로 인정하면은 이게 지금 소득 금액이 지금 400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400만 원이 되면은 400만 원이 늘 어차피 300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기타소득은 종합과세로 가야 됩니다. 무조건 종합과세로 가게 되면 지금 400만 원, 400만 원, 네, 100만 원 넘어가니까 인적공제 불가능하겠죠? 기타소득이 400만 원이면 2천만 원 이하죠. 피부양의 자격은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기타 소득을 얼마큼 받아야 피부양자 자격도 안 될까요? 2천만 원 해볼까요? 간이를 했을 때 800. 그래도 인정이 되네요. 한 4천? 4천 정도 받아도 피부양자 자격은 인정이 됩니다. 강의 소득으로만 따졌을 때. 근데 이렇게 이제 기타 소득으로 가버리면 사업 소득으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조금 문제는 있어 보이고요. 그렇지만 기타 소득으로 했을 때 지금 한 4,500 정도 받아도 피부양자 자격은 인정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필요 경비율 60% 인정됐을 때입니다. 이랬을 때. 자, 그래서 기타 수익 따지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퇴직소득은 지금 퇴직소득이 한 5년만 근무해도 200만 원씩만 받아도 1,000만 원 아닙니까? 1,000만 원이면은 네.
무조건 연간 소득금이 합계액이 1,000만 원이기 때문에 인적공제가 불가능하겠죠. 그 한 해에는요. 받은 해에는. 근데 피부양 이상이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왜? 피부양자는 이 종합소득 금액만 따지기 때문에 대체소득은 아예 안 들어간다 그랬죠. 이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양도소득 내가 뭐 한 1억짜리 뭐 집을 팔았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취득가액, 내가 산 가격이 있겠죠. 산 가격하고 뭐 기타 경비 이렇게 다 따져보니까 취득세니 공인중개사 수수료니 따져보니까 한 9천만 원 들어갔더라. 그리고 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한 50% 받았다. 한 500만 원 받아보겠습니다. 그러면 500만 원이 남죠. 그럼 500만 원이 남으면 양도소득 금액이 여기 네, 연간소득금 합계액에 들어간다 그랬죠. 대리소득과 양도소득이 같이 들어간다고 그랬으니까요. 같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피부양자 자격은 인정받을 수가 있겠죠. 실소득과 양도소득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각각의 소득에 대해서 이렇게 따져봤는데 자, 아까 이자 소득이 500만 원이었고요. 배당 소득이 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자, 여기 연간소득금의 합계액은 제로가 되기 때문에 분리과세가 돼서 네, 인적공제를 당연히 받을 수가 있겠죠. 당연히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건강보험 피부양자도 이게 지금 1,100만 원이 1,000만 원을 넘어갔기 때문에 전체가 온다 하더라도 피부양의 장애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금융소득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연금을 받았다 내가 공적연금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 1,000만 원 정도 받아볼까요? 그러면은 이 1,000만 원이 자, 비과세 소득이 만약에 200, 한 300? 발생을 한다 하더라도요. 하더라도 자, 연금소득 공제 받고 종합소득 금액이 210만 원, 210만 원이죠. 네, 210만 원입니다. 그럼 인적공제가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100만 원 넘어가니까. 그리고 연금소득은 공적연금이기 때문에 1,000만 원이 그대로 넘어옵니다. 1,000만 원이 넘어오면 어떻습니까? 여기 1,100만 원과 1,000만 원을 합하면 2,100만 원이 돼버리죠. 2,100만 원이 돼버리면 피부양의 자격이 박탈이 됩니다. 근데 900만 원만 받아볼까요? 900만 원만 받았다고 한다면, 네, 인적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여기, 네, 피부양자 자격은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 따져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 가지 소득만 있으면, 아까 우리가 한 가지 소득만 했을 때 그걸 따져보시면 되고, 아니면, 이렇게 각각의 소득들을 합한 금액으로 따져보셔야만 한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자, 공적연금 됐고, 여기에서, 자, 여기서 지금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지금 금융소득이 이렇게 발생했을 때는 유지가 됐었죠. 근데 주택임대소득이 아까, 네, 500만 원만 발생을 한다 하더라도 주택임대소득이, 네, 임대사업 등록을 안 했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피부양의 자격이 박탈이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 사업소득 금액이, 네, 영원을 넘어가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 얼마 있든지 간에 사업소득은 영원 이하여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근데 프리랜서 소득 어떻습니까? 프리랜서 소득은 아까 1,400까지 정도 가능했지 않았습니까? 1,400 정도까지 가능을, 자, 여기 한 64% 정도 인정을 받고요. 한다고 한다면, 자, 프리랜서 소득이, 이게 500만 넘어가 버리네요. 500만 넘어가 버리면 안 되고, 아까 1,300 정도, 1,300 정도 받았을 때는 금융소득이 1,100 받고요. 프로연소득 1,300 이상, 2,300, 2,400 정도를 받으나 피부양자 자격은 유지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인적공제와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라는 것들을 여기서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각각 따져봤을 때, 그리고 합산했을 때,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인적공제는 받을 수가 있으나 피부양자 자격은 못 받는다. 라든가, 인적공제를 못 받으나 피부양자 자격은 네, 받을 수 있다. 뭐, 라는 것이라든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따져보시고 내가 어떤 게 유리한지 라는 것들을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인적공제는 150만 원에다가 뭐 신용카드 쓴 거 이런 것들 다 공제를 못 받죠. 그것과 또 이제 피부양자가 안 됐을 경우에 피부양자가 안 됐을 경우에 이제 지역보험료로 가게 되는데요. 지역보험료로 갔을 때 내가 얼마만큼의 지역보험료를 나오는지 그래서 이 소득을 발생시키는 게 나은지 아니면은 저 건강보험료를 갖다 부담하는 게 나은지 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잘 따져보셔가지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네, 이 기본공대 대상자와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지, 그 소득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것인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본인 것이 좀 궁금하시다 그러면 뭐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한번 계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 판단해 보시죠. 자, 이 컨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네,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